이어서 감압밸브 및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압밸브, 감압의 목적인 효과, 뭐 이건 뭐 감압은 어차피 해는 건데 뭐 효과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와 작동 원리, 그다음에 구경선적인 설치, 뭐 이건 뭐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감압의 목적 및 효과. 이게 증기 시스템인데 이 감압밸브를 왜 두게 되냐면 하나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그냥 그 압력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장비를 쓰면은 다 동일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장비마다 사용 압력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국솥은 뭐 1kg고 그다음에 뭐 온수가열기는 뭐 0.5kg고 그다음에 열광기는 5kg짜리 써야 되고 뭐는 3kg, 뭐 방열기는 뭐 1kg짜리. 이 사용하는 압력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압력을 주려면 압력을 조절할 장치가 필요한데 결국은 그 압력 조절하는 장치가 우리가 감압밸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압력 조절을 감압밸브의 그 성능이라는 것은 뭐로 판단을 하냐면 압력을 줄이되 그 줄인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줄이긴 줄였는데 그 줄인 압력이 들쭉날쭉하면 여러분들이 공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압밸브는 결국 공정이 요구하는 그런 압력을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감압이라는 것은 설비 및 공정이 요구하는 압력을 1차 측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1차 측 압력이 변화해도 내가 요구하는 2차 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감압밸브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압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5가지 효과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이 된다. 스팀의 건도가 향상이 된다. 이건 이제 에너지 절약은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잠열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절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 건도가 향상이 된다. 압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현열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어지다 보면 그 나머지 잉여열량이 주변에 있는 응축수를 증발시켜서 건도를 향상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도가 향상이 되는 유일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압밸브는 증기 포화 증기는 압력이 결정되면 온도가 결정이 되게 됐어요. 2kg짜리 증기는 포화 온도가 133도씨, 대기압의 증기는 온도가 100도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절하면 우리가 온도 조절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거기에 맞는 공정에 맞는 압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관 비용이 절감된다. 감압을 설비 가장 가까운 데 갖다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관의 사이즈를 줄이고 최대한 그 작은 배관 사이즈로 우리가 증기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배관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5가지의 어떤 그런 이익점이 있다라는 게 감압의 효과입니다. 자, 감압을 한다라는 것은 압력이 낮은 증기를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낮은 증기를 사용을 하셨을 때 이점이 3가지입니다. 저압의 증기를 사용하면 증기는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잠열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열이 증가로 스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현열, 그러니까 그 포화 온도로까지 올리는 현열이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응축수 회수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거를 숫자로 나타난 게 이런 예로 보시겠습니다. 부하가 50만 킬로칼로리일 때 우리가 10바짜리 증기를 쓰고 2바짜리 증기 썼을 때 그때 사용되는 그 증기의 양과 응축수 회수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바짜리를 50만 킬로칼로리를 우리가 10바 증기를 사용했을 때랑 2바 증기를 사용해서 열변을 했을 때 차이가 뭐냐? 10바 증기를 사용을 하면 사용된 증기량이 1046킬로칼로리가 되고 2바짜리 증기를 사용하면 967kg으로 약 79kg의 증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발생된 응축수를 회수해서 현열을 이제 우리가 그 재증발 증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회수율이 84%를 우리가 현열에 의해서 발생된 응축수를 회수를 할 수가 있고 2바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약 93.7%의 그 응축수 회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9.6%의 응축수를 더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높은 압력의 증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처에서 낮은 압력의 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기는 보통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서 낮은 압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에너지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도가 향상된다. 뭐 10바짜리 증기랑 2바짜리 증기를 사용을 했을 때 지금 건도가 10바짜리의 증기가 건도가 0.9다. 0.9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건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100kg의 증기가 있으면 건도가 0.9라고 하면 90kg이 증기고 10kg은 응축수라는 얘기예요. 응축수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눈에는 다 증기를 보이는데 10%가 응축수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10바짜리를 2바짜리로 감압을 시키게 되면 이 건도가 몇 %가 될 거냐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바짜리로 건도 2바로 감압을 하게 되면 건도가 0.9에서 0.933으로 건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도가 약 0.33, 약 3% 정도의 건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기가 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응축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도가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의 수단으로 쓴다. 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화 증기는 압력이 결정되면 온도가 일정합니다. 2kg짜리는 133도, 대기압은 0kg짜리는 100도, 5kg짜리는 125도 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절해서 온도를 제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된다. 뭐 일정한 2차 압력을 1차 압력이 변해도 2차 압력을 유지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온도 유지가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균일한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가 밀가루로 라면을 만든 다음에 그 스팀 터널에 그 생라면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스팀을 분사시켜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스팀을 쪄갖고 우리가 라면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터널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터널의 온도를 168도씨로 하냐 180도씨로 하냐에 따라서 라면의 맛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라면 공장의 노하우인데 이 압력 제어가 잘못되게 되면 그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균일한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라면 공장에서는 그 터널의 온도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합니다. 생산성에 관련돼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그 압력 제어가 결국은 그 균일한 그 온도를 제어하고 그걸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배관 비용이 절감되는 건 이겁니다. 뭐 적정한 2차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관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뭐 배관 사이즈를 적정하게 하면 배관 비용뿐만이 아니고 보온제, 뭐 서포트, 브라킷 이런 게 비용이 다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감압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6가지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되고 결국은 10바짜리를 쓸 거냐 2바짜리를 쓸 거냐 해서 우리가 증기 사용량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건도가 아까 0.033%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한 것이 온도 조절의 수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됐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안정화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 전담이 일정한 1차 압력 유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압 밸브를 쓴 감압 밸브의 2차 측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컨트롤 밸브의 1차 측이 됩니다. 이 압력, 컨트롤 밸브의 인입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감압 밸브의 어떤 사용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압 밸브 선정할 때 주의하실 사항. 감압 밸브의 타입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직동기를 할 거냐, 파이브 타입을 할 거냐, 감압비를 얼마로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여유 있게 할 거냐, 타이트하게 할 거냐. 뭐 작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1, 2차 측 배관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리고 그 감압 밸브 전단의 스트레나, 그 다음에 기수분리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감압 밸브의 종류 및 작동 원리 간단히 보시죠. 감압 밸브는 크게 직동식과 파이로트식이 있습니다. 뭐 직동식은 대체로 이런, 직동식이라는 것은 밸브 몸체의 밸브 하나라는 얘기고, 파이로트 타입은 밸브 하나 몸체에 여기 파이로트 밸브라는 밸브가 하나가 있고 메인 밸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체는 하나인데 안에 자세히 보면 밸브가 두 개가 있는 타입을 파이로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로트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밸브 보이시죠? 요것도 밸브고 요동도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게 메인 밸브가 이렇게 해서 2차 측으로 메인 밸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고, 그걸 조절하는 파이로트 밸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동할 수 있는 증기를 공급했다가 뺐다 넣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직동식 감압 밸브는 뭐 이렇습니다. 구조가 1차 측 고압 측에서 2차 측에서 부하가 생기면 빠져나가면 여기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의 힘이 커져서 이 밸브가 밑으로 내려와서 밸브가 열려서 고압의 증기를 2차 측으로 보내주고, 쓰다가 안 써. 그럼 여기 압력이 이제 2차 측 세팅 압력에 근접해지면 여기 압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올라가는 압력이 스프링을 밀어서 이 밸브를 가져서 유체로 정지시키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 밸브를 작동하는 그 압력이 2차 측 압력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게 직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측의 압력이 부하 변동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이 작동하는 것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뭐 이런 구조인데, 파이로트 타입은 반면에 이 밸브를 작동하는 압력이 2차 측 압력이 아니고 이 빨간색 1차 측 압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1차 측 압력은 변화가 없는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압력으로 밸브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밸브의 이런 펌핑이나 이런 갭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타입을 보시면 돼요. 물론 그래서 직동식보다는 파이로트 타입이 용량도 크면서 가격도 높습니다. 뭐 작동 원리는 그렇고요. 특징은 뭐냐면 이제 두루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동식 감압 밸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동하는 그 압력이 2차 측 압력, 변화하는 2차 측 압력을 갖고 제어를 하다 보니까 두루값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막 쓰면은 압력이 점점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파이로트식도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직동식보다는 굉장히 적게 떨어지면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일단 한번 떨어진 다음에 쭉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kg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게 떨어져서 1.8kg로 싹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떨어질 거 생각해서 2.2kg로 세팅을 하면 떨어졌을 때 2kg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생겨도 2차 측의 압력은 두루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직동식보다는 파이로트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감압 밸브를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타입은 어떤 걸 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직동식으로 할 거냐, 파이로트. 그러니까 직동식으로 해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제어를 하는 곳은 괜히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동식으로 갈 거냐, 뭐 파이로트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감압비에 대한 고려. 감압비를 아까 뭐 전단에다 쓰고 단말에다 쓰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감독님?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압비가 큰 경우에는 1단 감압하고 2단 감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압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한 방에 할 거냐, 나눠서 할 거냐, 그런 거. 그 다음에 구경 사이즈를 좀 많이 있게 할 거냐, 저스트하게 할 거냐,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딱 맞게 할 거냐. 근데 밸브류는 딱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밸브류는 너무 크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면 제어가 잘 안 되고 수명이 단축되게 돼 있어요. 밸브 용량이 100이라고 하는데, 이 밸브를 선정했는데 이 밸브가 20% 미만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게 사이징을 했다. 이건 오버 사이즈예요. 너무 큰 걸 한 거야. 10시간 쓰는데 한 7, 8시간은 20% 미만에서 맨날 쓰다가 한두 시간만 이렇게 쓴다.
그건 너무 사이즈가 크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이 20% 미만에서 밸브가 오래 작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밸브가 있고 밸브 시트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밸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20% 미만이면 이 밸브가 요 밑에서 닫았다 열었다 이걸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밸브랑 밸브 시트가 금속 마찰을 계속해서 뭐 10년 쓸 밸브가 6개월도 안 돼서 셉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 크게 하는 건 여유로운 게 좋다고 해서 너무 크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끝냈는데 뭐 2년 있다 또는 뭐 1년 있다가 옆에 건물 하나 또 증설을 한다. 그러면 고민이 지금 이거를 그러면 큰 밸브를 써갖고 향후 줄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사이징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거만 하고 그때 가서 또 할 거냐. 돈으로 따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좀 더 들 테고 지금 아예 미리 투자해 큰 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배관은 미리 큰 거로 하세요. 밸브는 지금 맞는 거로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배관은 미리 깔아 넣어도 돼요. 근데 밸브는 지금 용량에 맞는 걸로 하고 이 다음에 증설이 되면 거기에 맞는 걸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 2차 측 배관 구경 선정하는 거. 이건 뭐 어떤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관은 여유있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배관은. 그 다음에 스트레이나 및 기술 분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스트레이나는 스팀 배관에서는 100mC짜리를 꼭 사용을 해주세요. 스팀 배관 쪽에서는. 그 다음에 기술 분리기는 최소한 보일러 터치축이나 아니면 건물에 동이 분리가 돼 있었고 멀리 간다. 그럼 그 동의 그 인입 배관 쪽에다가 기술 분리기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유의하시면 뭐 강압 밸브 선정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압 밸브 설치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기술 분리기가 있으면 기술 분리기 설치를 하시고 스톱 밸브 양쪽 끝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설치해 주시고 감압 밸브 있고 뭐 감압 밸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기용뿐만이 아니고 모든 감압 밸브에는 1, 2차 측에 이 압력계 꼭 꽂아 주셔야 돼요. 저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압력 조절을 할 때 필요해. 이 압력계를 보고 압력 세팅을 하기 때문에 꼭 압력계는 1, 2차 측에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배관에서도 압력계 꼭 꽂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 밸브를 여기다 둘 거냐 스톱 밸브 바깥에다 둘 거냐 그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정비를 우선할 경우에는 안전 밸브를 스톱 밸브 안쪽에다 넣어서 정비하기 좋은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장 장비 쪽에 가까이 하겠다고 하면 장비 쪽으로 끌고 가서 안전 밸브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 밸브 위치는 그거는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패스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쪽 스톱 밸브를 달게 되면 여기 안전 밸브가 있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이패스 운전을 뭐 해야 될 현장이라고 하면 이 안전 밸브를 바이패스 바깥쪽에다 달아줘야지 바이패스 운전하면서도 안전 밸브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면에 보면 이렇게 스톱 밸브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도면은 스톱 밸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용해요. 단 안전 밸브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도피관 있지 않습니까? 도피관. 요 도피관은 좀 사람이 안 닿는 또는 전기장치나 이렇게 터졌을 때 뭔가를 손상을 주지 않는 쪽으로 도피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도피관은 꼭 보여야 됩니다. 어디 드레인 배관에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 배관은 이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터졌다는 걸 알아야 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운영자가 지금 안전 밸브가 터졌구나. 다쳤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가 있다 없다고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걸 어떤 분은 멋있게 한다고 드레인 배관에다 다 꽂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 밸브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 꼭 지켜줘야 돼요. 그거만 유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강압 밸브 설비에 가장 근접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1, 2차 측배관 트레이너는 100mC 써달라는 거, 기수 불기 뭐 가능한 달아달라는 거. 레주사는 강압 밸브 썼을 때 1차 측은 편심, 2차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혹시 레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레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편심을 써갖고 발생된 응축수가 오는 동안에 기수 불리기를 지나서 해서 발생된 응축수가 감압 밸브를 통과해서 이쪽에서 어디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그 응축수가 여기 이 감압 밸브 전단에 계속 고여있게 되면 감압 밸브를 계속 쳐갖고 감압 밸브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1차 측은 편심 레주사를 써갖고 응축수가 혹시 생기게 되면 감압 밸브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해줘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배관 사이즈를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증기 배관은 1차 배관이랑 2차 배관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패스를 1차에 맞춰야 되냐 2차에 맞춰야 되냐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큰 배관 사이즈로 1차 측 배관에 맞추는 게 좋고 돈 덜 들이려면 1차 측 배관 작은 사이즈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추천은 간압 밸브 사이즈랑 같게 추천을 합니다. 그 중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밸브는 감압 밸브 최대 용량 기준으로 선정을 해다. 보통 안전 밸브는 세팅 압력은 2차 측 배관 압력 플러스 약 1kg 정도, 1가 정도 높게 세팅합니다. 자, 오버 사이징. 아까 그 제가 적정 배관 사이즈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압 밸브. 오버 사이징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사이징을 하면 오버사이징을 해서 부하가 20% 미만에서 운전이 되는 시간이 많게 되면 이런 문제 워타임에 소음이 일어나고 배관 및 밸브 진동 발생하고 밸브 수명 단축되고 그 다음에 2차 압력이 험팅되고 이제 비례 제어 밸브를 갖고 온오프 밸브를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버사이징 크게 너무 밸브류는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감압 밸브뿐만이 아니고 모든 밸브가 다 그렇습니다. 큰 건 안 좋습니다. 자, 오버사이징을, 그러니까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는 밸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렬 배관을 해갖고 병렬 배관을 해서 이놈이 뭐 20% 감당하고 나머지가 80%라든지 2대8로 하든지 뭐 4대6으로 하든지 5대5로 하든지 아무튼 갈라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부하가 적을 때는 밸브 하나 쓰고 부하가 커질 때는 두 개 밸브를 같이 써갖고 100%를 지원하는 그런 병렬 배관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뭐 오버사이징을 할 경우는 부하가 이렇게 15%나 20% 미만에서 운전이 되거나 7, 80% 이제 크게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그 세팅은 그 작은 구형을 압력을 좀 0.2kg 정도 높게 세팅을 해놓으면 작은 놈이 먼저 일고 나중에 큰 놈이 같이 일려서 이렇게 필요한 부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기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증기를 만들거나 수송하는 거는 고압으로 하시고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하는 게 그게 에너지 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 비용, 배관 비용을 절약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이송을 고압으로 하게 되면 뭐 어디서 터지거나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일러 압력 그래봤자 10kg 이상 운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압력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압의 효과는 이렇게 5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압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고 스팀 건조 향상되고 배관 비용 절감되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의 수단을 이용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하는 것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동식과 그러니까 직동식과 파이로트식의 차이점. 직동식은 부하 변동에 대해서는 2차 측압력 갖고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고 파이로트식은 변동이 없는 1차 측압력 갖고 제어를 하는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작동 원리와 드롭값이 직동식이 크고 파이로트식은 작고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공정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압 밸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부하를 분할을 해서 병렬 감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감압 밸브의 그 스테이션, 그 순서, 기수 분리기를 달면 기수 분리기,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감압 밸브, 안전 밸브, 스톱 밸브, 바이패스를 짜게 돼서 안전 밸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시는 100m를 사용하겠다. 스테이너.